네, 이번 시간에 네이버 클라우드 AI 스마트워크와 관련해서 발표를 맡은 디딤 365의 서정훈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오전 또는 오후에 AI 스마트워크와 관련한 협업 툴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협업 툴 시장에서는 네이버웍스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웍스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협업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네이버웍스가 더 이상 협업 툴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웍스는 현재 AI 기반의 통합 업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웍스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 글로벌 엑스를 기반으로 해서 협업 도구와 교육 지원 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협업 도구를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메일이라든지 메시지, 캘린더, 게시판,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클로버 노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양 지원 도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국내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급여라든지 결제라든지 재무라든지 근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플랫폼 서비스는 특성상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저희 끝에 왼쪽 끝에 보이시는 드라이브라든지 클로버 노트 같은 경우는 최근 10월에 출시된 새로운 서비스들입니다. 네이버웍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기업 내부에 필요하셔서 메일이라든지 메시지만 도입하시더라도 플랫폼을 도입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재무라든지 근태라든지 클로버 노트와 관련 서비스들을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출시될 네이버웍스의 다양한 서비스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 기반의 통합 업무 플랫폼인 네이버웍스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출시된 드라이브라든지 글로벌 노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 비즈니스별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웍스는 다들 들어보셨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디딤 365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딤 365는 2005년도에 설립돼서 내년이면 딱 20년이 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웍스 등 국내 클라우드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MSP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22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그중에서 160명 정도가 클라우드 부문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60명 정도가 AI 빅데이터 부문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디딤 365를 기억하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딤 365는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디딤 365가 클라우드 MSP 사업자라고 했는데 MSP 사업자들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클라우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빌링이라든지 이후의 기술 지원까지 다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디딤 365는 네이버웍스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 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네이버웍스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AI 기반의 통합 업무 플랫폼인 네이버웍스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는 국내 1회 업무용 플랫폼입니다. 특히 글로벌하게 53만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 수는 무려 54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편의성과 안전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도입 사례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조, 유통, IT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그밖에 공공 분야까지도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네이버웍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후 상표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의 기능적으로 특징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협업 도구라든지 교육 지원 도구에서
주요한 300개 이상의 API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인트라넷에다가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이 없는 경우는 이런 API를 이용해서 기업만의 인트라넷이라든지 포탈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시지 봇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게 되면 업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직원 수가 모자라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화상회의가 열린다든지 할 때 메시지 봇이 자동으로 일정을 잡아준다든지, 보시는 것처럼 휴가라든지 승인, 결제 이런 부분들도 HR 문의봇, 결제봇 이런 식으로 봇을 이용해서 업무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웍스는 이제 네이버랑 떼놓을 수 없는데, 네이버의 이제 AI 기술이라든지 기술 그 중에서도 파파고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10개 국어의 메일, 메시지, 게시글, 일정, 설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통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X 기반으로 더 스마트한 업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웍스의 메일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어떤 내용에 대한 메일 초안도 AI가 작성을 미리 해주고요. 그리고 메일을 편집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문의 메일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요약도 해줍니다. 그 밖에 답장을 할 때 어떤 내용을 답장하면 좋은지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웍스는 보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국내의 보안 인증을 대부분 취득을 했고요. 네이버웍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그 IDC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인프라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까지 다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는 운영체제 레벨에서 최신 버전의 보안 패치를 적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네이버웍스의 새로 출시된 서비스 드라이브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드라이브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사라진 기업이지만 데이콤의 웹하드 서비스라는 거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진화했다면 아마 이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드라이브는 개인 드라이브와 공용 드라이브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개인 드라이브 용량과 공용 드라이브 용량을 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드라이브는 마치 PC에 있는 하드디스크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고, 공용 드라이브는 팀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이브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검색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AI의 OCR 기능이라고 해서 이런 그 그림에 있는 문자 활자들을 텍스트로 인식하는 기능들인데,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PDF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이미지에 있는 글자까지도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어떤 직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 어떤 파일을 찾으려고 할 때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런 드라이브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앱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웹상에서도 문서 뷰어를 지원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문서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CAD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웹에서 곧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피스 문서에 대해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문서 공동 편집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편집 내용과 버전 기록을 실시간으로 저장해서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주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시더라도 업무에 문제가 생길 일이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라이브가 내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고객사나 클라이언트하고 업무를 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을 해드려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파일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웍스에서는 드라이브에 링크 수신 설정이라든지 권한 설정, 유효 기간, 브라우저 제한, 다운로드 제한 등 보안 정책들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로바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바 노트는 이미 개인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기업형 서비스가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클로바 노트는 간단히 말씀해 드리면 음성 파일을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된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시키고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들을 AI가 요약을 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만약에 자리에 노트북이 있으시면 클로바 노트라고 검색을 하시고 클로바 노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가 끝나면 녹음 중단을 누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다 녹음이 돼서 텍스트로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AI 요약을 딱 누르면 몇 초 만에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도 파워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회의록 서비스인 거죠. 이번에 출시된 기업형 버전에서는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안 기능하고 관리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음성 기록을 정확히 이제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텍스트로 변환을 할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 옥세스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전문적으로 쓰이는 기업의 단어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요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서비스를 할 때 언제 이 회의가 시작됐고 이 회의록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린더 안에 보시면 네이버 옥세스 제공하는 캘린더에서 이러한 회의록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음성 파일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회의록까지 전부 다 작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공유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회의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기업 내부에 있었던 회의록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 인증을 제공한다든지 특정 IP 안에서만 이제 그 음성 데이터라든지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고객사 중에서 약 2,000명 되는 고객사가 이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무 회의를 할 때 무조건 회의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의 그 막내들한테 이 업무를 시키게 되면 그 직원들은 회의록을 쓴다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의록 서비스인 클로바 노트를 적용해서 그런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제 클로바 노트를 이용했을 때 실제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음성 파일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음성 기록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또는 이제 여러 명이 토론한 내용들을 다 저렇게 적어주고요. 위에 주요 키워드를 AI가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검색이 쉽게 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요약 버튼만 누르면 저렇게 주요 주제, 다음 할 일, 요약 이런 식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 편리한 회의록이 되죠. 현재 클로바 노트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회의록 서비스고요. 누적 앱 다운로드는 벌써 400만이 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쓰지 하시겠지만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 중에나 조카 중에 이제 대학생이 있으면 대학생들은 강의를 대부분 요즘에 이 클로바 노트로 다 녹음을 하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자분들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외부에 계신 분들은 고객을 만나는 순간 모바일 핸드폰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이 클로바 노트를 이용해서 그 회의록을 작성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클로바 노트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웍스가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클로바 노트가 내년 정도에 나오려고 하는 서비스 중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든지 줌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화상회의 서비스의 링크만 클로바 노트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 그 화상회의가 실시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회의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화상회의에 참석한 분들에게 전부 다 자동으로 메일로 보내주는 기능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화상회의 하는 동안에 자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는 한국어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비즈니스별 도입 사례입니다.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 일부 고객사에서 이제 회사명을 안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A, B, C, D 이렇게 바꿨는데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입니다. 먼저 제조건설 A사의 경우는 약 18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전용의 메신저가 없다 보니까 뭐 카카오톡을 쓰는 분도 있고 라인을 쓰는 분도 있고 이랬고요. 그리고 결제를 아직까지 서면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근태 관리를 할 때도 지문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저희 네이버웍스를 도입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가 생기면서 그룹의 할 일이라든지 파일 공유, 일정 관리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또 결제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서 기존에 평균 1시간 걸리던 결제가 한 5분 만에 제공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근무제라든지 재택근무제에 적용할 수 없는 이런 근태 시스템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태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법적 준수성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조 유통 업체인데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약 8,0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룹사죠. 계열사가 한 20개 정도가 되고요. 해외에 이제 그 해외 지사에는 외국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구축해 있는 사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보안 패치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마다 원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여러 가지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공유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해외 법인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네이버웍스를 물론 단기간에 적용하신 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걸려서 도입을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니까요. 그리고 네이버웍스는 자체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패치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그룹사에서 이제 게시판이나 드라이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협업을 하시게 됐고요. 또 그룹사에는 풀 기능, 네이버웍스의 풀 기능이 필요한 기업도 있겠지만 라이트한 기능만 필요한 기업들도 있어서 이 두 개의 복합 플랜을 도입을 해서 비용을 많이 세이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파파고라든지 그 다국어를 지원하고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광고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여기도 한 18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뭐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PC로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외부에 있다 보니까 긴급 회의를 참석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으로 이제 그 내부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웍스를 도입하고 난 뒤에는 기존에는 이제 대용량 메일을 보내게 되면 첨부 파일이 크면 메일이 사라진다든지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네이버웍스는 25MB 이상의 첨부 파일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용량 파일 첨부 방식으로 바뀌어서 실제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누락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메신저가 없다가 이제 메신저가 생겨서 협업을 원활하게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외근하시는 분들도 모바일로도 지원되는 뭐 메일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업무에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밖에 드라이브 기능에서 제공하는 중요 업무 파일을 안전하게 공유하실 수 있게 됐죠. 제가 2개 정도 남았습니다. 의료 헬스케어 D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헬스케어 업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병원에서 쓰시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격 협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강남이나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지방에 강원도에 있는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매번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병원에서 협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협진을 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냐면 이 협진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장하고 백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진하고 직원 간에도 소통이 필요한데 일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의료 정보는 민감 정보라서 이걸 뭐 의사가 집에 가서 접속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이거 이제 네이버웍스만으로 해결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개발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상회의라는 걸 이용하고 노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 원격 협진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데이터를 병원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공유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봇을 이용을 해서 직원 수가 적더라도 협진에 필요한 일정을 잡는다든지 화상회의를 자동으로 스케줄링 하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신저라든지 화상회의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됐고, 네이버웍스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특정한 IP 대역에 쓰면 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내에서만 접속하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공공기관 사례입니다.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약 170명 정도가 있고요. 하위 기관까지 있고 상위 기관이 있는 형태인데 좀 특징적인 게 내부망만 쓰시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사용 환경이 일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고민하시는 게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의 조직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권한을 좀 주기를 원하셨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뭐 메일 외에는 내부망에 있는 메일 외에는 이제 특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사스 서비스에 여전히 협업 툴이라든지 메신저를 도입할 때 이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셨죠. 이에 대해서 네이버웍스를 이렇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내부망에 있는 메일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메신저 계정으로만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팀 및 그룹에는 노트나 일정 기능은 메신저와 같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조직도 조회라든지 조직도 관리도 권한에 따라 이용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에 네이버웍스 메신저에 달려있는 게시판 기능이 있는데요. 이 게시판 기능을 이용해서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뭐 대소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이버웍스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스 보안 인증을 이미 받아둔 상태라서 이런 보안성 검토를 해결을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네이버웍스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 속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이버웍스 AI 서비스 도입 방안이라고 저희가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고민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의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온보딩을 할 때 그거를 매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회사의 뭐 규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럴 때 이제 생성형 AI를 쓰시게 됩니다. 근데 생성형 AI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최신의 정보를 검색하지 못한다는 점과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검색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GPT-4o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도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만 예전에 GPT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출처가 명확하지도 않은 어떤 이상한 답변을 하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게끔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AI 챗봇이라든지 이렇게 AI를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부분이 뭐 이후 시간에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레그라고 해서 RAG 기법이나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뭐 벡터DB라든지 또는 뭐 DB 소스라는 곳에다가 원하는 자료들을 올려놓고 이를 이용해서 이 생성형 AI와 함께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 디딤365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업체다 보니까 고객의 기술 지원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방대한 내용들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이번에 이 레그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벡터DB에다가 자료를 올려놓고 학습을 시켜서 저런 식으로 직원들이 궁금한 내용이나 기술 지원해야 될 내용들을 질문을 하면 상세하게 나오고 그 출처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내규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문서 형태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글로벌 노트 네이버웍스에 있는 이런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법인카드 사용 범위를 알려줘 하면 다 알려주고요.
내가 남아 있는 휴가가 며칠인데 언제까지 설 수 있어? 뭐 이런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실제로 시연을 하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제 장표로만 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네이버웍스에서 챗봇을 만들고 거기 이제 DB 소스 부분에다가 자료를 안 올렸을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출장에서 사용한 여비를 청산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문제를 올리면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기업 내부의 자료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요. 여기 끊어졌는데 출처까지 다 나와서 눌리면 해당 문서까지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웍스를 이용하셔도 이제 레그를 어떻게 도입할지만 고민하시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AI 챗봇을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디딤탐정부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AI 기반의 통합 업무 플랫폼인 네이버 웍스의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서비스인 드라이브라든지 클로바 노트의 기능들을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 웍스의 고객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잠시 후에 식사를 하시고 저 뒤에 부스로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